자, 강상구 정치부장과 4월 3일 이 보궐선거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부장 먼저 다음 달 보선 몇 군데서 보선이 치러집니까? 국회의원만 보면은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두 군데입니다. 예, 그렇군요. 창원은 정의당 노회찬, 통영은 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예. 자,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역 상주를 검토할 정도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입니까? 예, 두 곳 모두 경남인데 부산 경남이 예전에는 야당 텃밭으로 꼽혔지만 요 사이에는 스윙보터로 민심의 가늠자가 돼 있습니다. 예. 보선 승자가 전국 주도권을 쥐게 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원래 의석이 이 지역의 두 곳 중에 의석이 없었던 민주당은 한 곳만 이겨도 의석이 늘어나니까 좋고 또 의석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원래대로 정의당 한 석, 한국당 한 석을 가져간다면 비기는 셈이 됩니다. 정치적 파급력이 가장 큰 경우의 수는 한국당이 두 곳 다 이기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전국에 물줄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제 최대 변수인 건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 창원, 성산 후보 단일화 이 문제죠? 예, 민주당은 창원, 성산의 권민호, 통영, 고성의 양문석 후보 공천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정의당은 여영국 후보가 창원에서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중당까지 합친 3자 단일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남 진보 원탁회의라는 단체가 후보 단일화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벌써 8번이나 회의를 했지만 아직은 뾰족한 해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당의 승부수는 뭔가요?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만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아예 경남에 상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황교안 대표를 만났더니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음 주. 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지방에 내려가 있을 때가 많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당이 여러 과제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최우선 과제는 재보선 승리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황 대표로서는 대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무조건 두 곳 다 이긴다 이런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황교안 대표가 직접 출마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확인이 됩니까? 정치권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오늘 황교안 대표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네. 황 대표한테 보선에 직접 출마하실 겁니까? 라고 딱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노 코멘트라고 딱 답이 들어왔습니다. 기자와 대화할 때 노 코멘트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답변이 곤란하지만은 맞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황 대표가 실제로 직접 출마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주변 취재를 좀 해봤더니 측근들은 가능성 0%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주변 상황도 직접 출마하기엔 좀 때늦은 감이 있는 게 창원, 성산은 강기훈 후보가 단수 추천돼서 이미 공천을 확정을 받았고 통영, 고성은 김동진, 서필원, 정점식 이 세 명을 놓고 여론조사 경선을 벌였는데 내일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출마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겠네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미 공천 작업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뒤집을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인 후폭풍이나 비난을 감수한다면 후보 교체라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특히 창원, 성산 지역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험지로 꼽히는 곳이기 때문에 두 곳 모두 승리하겠다라는 어떤 결의의 표시로 결단을 한다면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승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감수할 위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변에서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통하면서 받은 느낌으로는 황 대표는 현재 이런 상황 다 알면서도 직접 출마 가능성을 닫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일 원래는 공천장을 줄 예정이니까 내일 공천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보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치부 강상구 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